자, OPD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한 2주 정도, 2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빼먹었어. 근데 이제 첫 주는 한 번 뺐나, 2번 뺐나? 특강이라서 이제 주말에 평가하고 뭐 하는 바람에 하고, 또 한 번은 그런 연결됐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에 여름 되고, 이제 여하튼 뭐 바빠요. 바빠서 이거를 잘 못했는데, 음, 그래도 뭐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고, 어, 일단 그렇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뭐 바쁠 것 같은데, 곧 이제 9월, 그죠? 야, 벌써 9월이야. 오늘이 며칠인가? 날짜가 안 나왔어. 오늘이 며칠이야? 8월 20일. 여러분,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이면 열흘, 9월부터 이제 슬슬 수시가 이제 시작이 되죠. 빠른데. 그래서 뭐 이미 뭐 비슷한 거 한 데도 있고, 근데 꼭 이제 내가 수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조하고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수시는 절대 이것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참 좋을 건데, 수시는 2군데, 많으면 3군데 이상을 쓰지 마세요. 후회하죠. 뭐 일단 대학 들어가고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수시의 그 목적에 위배된다 생각해요. 물론 뭐 그런 친구 있지. 그냥 빨리 대학 가서 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자기의 미래의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음, 그냥 놀고 싶은 거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계, 만화계 통해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선택하는 그 자체 하나하나,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달리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요. 왜냐? 나도 여러분들 말할 때를 가 있었고, 여러분들 이상으로 그 누구보다 이제 입시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으로서 어, 그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을 때 그게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뭐 누구는 뭐 좋고 편하고 싶지 않은가?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예. 고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 있다. 그러면 뭐 편안하게 살아도 돼. 편안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인식해야 돼요. 뭐 부모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시기는 20대 중반? 그래요. 아주 길게 잡아서 20대 후반까지라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 것이고,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성인인데 뭐 내 맘대로 할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건 아주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결정 짓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다면, 그 이면에 그것으로 인한 그 책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지금부터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거 있죠?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의 뭐랄까 우리 국민 면면이 상당히 좀 음, 나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지랄 맞단 말이야. 네, 대한민국 사람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딴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로 너무 루즈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뭐 우리는 되게 치열하게 하잖아, 무엇이든지. 근데 과연 그게 치열하게 하는 게 워낙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치열한지 모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 또 좀 말이 위배되긴 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분들 별로 크게 달라질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각각의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하나하나를 되게 철저하게 계획 잡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해라 말아라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뭐 자연인으로 살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좀 유독 그럴 것 같은데 SNS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 예. 자기의 꿈꾸는 어떤 삶을 다른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예쁘게 칠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SNS로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뒤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끝없이 쌓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못한다고. 그래서 무언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어설프게 하면은 그냥 어설프게 살아요.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 산다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보다는 물론 어떤 걸 생각해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개인의 능력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절대치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답은 분명히 오는 것 같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한테 분명히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어도 돼요. 나도 살면서 이제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낀 게 아니고 이렇게 나도 이제 지난 삶을 이렇게 50년 넘게 살아왔잖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말할 때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는 별로 그러니까 더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일이 없었으니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이제 변화가 크게 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너무 좀 고루한 예지만 시험 공부 좀 미리 하면 성적 잘 나올 텐데 항상 안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를 되게
잘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또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지금 수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수시를 여러 개만 하지 말라 하면 수시를 여러분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수시를 지원한다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입시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좋아요. 당연히 그러겠지. 빨리 끝내서 그런 입시 고생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뭐 누구나 안 그렇게 해서 다 그래.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 입시생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100명이면은 거의 내가 경험했을 때 한 90명, 95명은 수시를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시를 준비하다기보다도 그냥 수시를 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수시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시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친구들은 성적 관리라든지 뭐 실기 관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그런 친구들이 수시에 붙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좀 멍청한 어리석은 친구들은 적당한 내 실력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기보다는 적당한 학교에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에서 합격해서 입시를 끝내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죠. 이렇게 준비를 잘한 친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보다 조금 낮은 학교 그런 학교를 쳐서 그 수시로 입시를 끝내고 싶어하는 이 두 친구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들이 이 친구들이 수시를 합격을 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뭐니까 이 두 부류가 몇 프로냐면 아까 100명에서 95명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한 20%라면 될까? 수시를 준비하는 20% 정도 학생들이 거기에 속해서 이 친구들이 다 수시를 합격하죠. 그럼 아까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약 20% 정도, 그러니까 한 75명 정도가 80명, 20명에서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수시를 붙는 거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시험이야 당연히 떨어지는 친구가 있고 붙는 친구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나머지는 왜 문제가 되냐? 수시를 준비하면은 실기만 하잖아. 그죠? 실기만 하고 수능 안 해. 실기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실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수시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실기를 착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착실하게 준비가 아니고 시험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9월은 덜하지만 10월, 11월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 단위로 수시 시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한 8개까지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붙을 애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 나는 수시를 한 2개 정도만 가볍게 보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은 정시로 목표 잡아놓고 수시를 그냥 가볍게 보는 식으로 2개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붙고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2개는 뭐냐면 붙으면 내가 기분 좋게 나 저 학기 정시로 가고 싶었는데 수시로 붙어서 정말 좋아. 이런 경우에 수시를 치는 게 좋죠. 바람직하고 붙으면 진짜 축하할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인데 그냥 적당히 넣어버리면은 수시 붙으면 정시 못 보잖아. 또 이런 거 있어요. 수시 붙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종을 보겠다. 이런 친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오히려 수시를 준비하다가 예종 준비가 틀어지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수시가 이제 피크를 찍을 때가 언제예요? 10월 말에서 11월이잖아. 그때가 이제 예종 열심히 할 때인데. 근데 그때 수시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
예종 1차 시험이라든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종에서 방향 잡아놨던 게 수시 보면서 다 흐트러진다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다가 일주일만 딴짓해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을 중심으로 두고 정시를 생각한다면 수능 준비를 조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낫다. 그리고 정시 때 그 학교를 보는 게 좋다. 그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시는 실기 성적이랑 수능이 들어간단 말이야. 내신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내신 안 좋다고 걱정하는데 애니 쪽에 입시하는 친구 중에서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 얼마나 있다고? 없어요. 보통 등급이 한 4에서 한 6 정도? 그게 평균이고 응? 내신 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 정도가 평균이란 말이지.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수능이야. 거기서 얼마나 이제 자기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2등급, 3등급도 있겠고 역시 또 뭐 성적 뭐 한 4, 5등급 뭐 이런 친구들이 많겠죠. 거기에 실기 점수 좋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도 그래요. 수시에 인원을 많이 뽑는데 이것은 대학교가 사실은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생시키는 거지. 수시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게 아니고 수시만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고 나도 수시 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태도로 수시 준비를 하다가 혹시 예종을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예종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OPD의 이제 학생들, 스튜디오 학생들은 내가 계속 얘기하죠. 수시 볼 때 한 2개 정도? 2개 정도만 나와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수시도 대학 시험인데 가서 뭐 보통 한 5개, 6개들 하더라고. 5개, 6개. 근데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떨어져. 거의 다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붙는 친구보다 떨어지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얼마나 내가 시험에서 겁을 먹겠어. 탈락. 그럼 부정적인 요인이 내 마음에 자꾸 드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길까?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은 학교 2개 딱 보고 3개 딱 보고 혹은 이런 거 있지. 특별히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무슨 뭐 서류로 들어가는 거,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 뭐 기타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건 넣어도 돼요. 넣어서 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그 학교를 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시 뭐 시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차라리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 더 하고 정시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훨씬. 네. 내가 오래도록 경험하면서 뭐랄까 느낀 거, 깨달은 거 그런 거니까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입시를 생에 태어나서 처음 혹은 2번 했겠지만 나는 내 본인의 입시를 포함해서 몇 번을 한 거야 대체?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30번 이상 그러겠죠? 네. 그 정도를 했으니까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가야지 효과적이구나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떤 휩쓸리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그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 길을 가야 될까? 왼쪽 길로 가야 될까? 판단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으면 그냥 퇴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의 길을 갈 때 조언을 구할 때가 있거나 내가 그 선택의 길로 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정보를 토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내 정보가 잘못됐으면 선택조차도 잘못되는 거고 내 정보가 제대로 된 거면은 선택이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은 정보가 없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다. 분위기에. 그러니까 자아가 없단 말이죠. 내가 예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중요하게 강조해 주는 거.
이제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해요. 내가 스토리를 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이 스토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라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 여기 이제 뭐 4명 중 4명이야? 3명이야? 들어온 친구 중에 OPD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자기가 짠 스토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이제 OPD 학생 중에서 어디 보자. 이제 하도 이제 잔소리를 해대고 수업하니까 한 70%는 그래도 자기가 무엇만 하는지 알아. 7, 80%는 더 되나? 아니야. 한 7, 80%. 한 90% 되는 것 같긴 하네. 자, 그건 되는데 나머지 그 90%, 8, 90% 되는 그 친구들 중에서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아직은 없어요. 언저리에서는 헤매. 언저리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나 스토리를 이렇게 짜겠어 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나는 어느 방향을 정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건 나는 그럼 내가 학교를 정해서 난 이 학교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스토리에서 난 이 얘기를 할 거야. 흐름이 있다는 얘기야. 난 요 주간을 딱 갖고 요 얘기를 해야지.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스토리에서 너가 짠 스토리, 네가 전달하려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뭐냐? 캐릭터가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거를 잘 못 찾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이거에 따라서 전체 연출이 완전 다 바뀌고 얘기가 아주 심플해지고 정확하게 전달되거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학교를 어느 과를 딱 갈 거야. 왜냐, 나는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학교를 지원했을 때 뭐 붙을 방법이라든지 안 돼도 이게 뭐가 모자랐네라는 것을 반성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어설프다고 괜히 어리버리가 그거예요. 왜 애가 어리버리하냐? 어떻게 뭘 선택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가는 거지. 그리고 잘못되면은 남 탓하고 또 심하면 또 자기 자책하고. 내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면 자신감을 얻고 안 되면 궤도 수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긍정적인 거야. 좋은 어떤 좋은 결과, 합격이라는 거, 이 결과 성공적이다. 이랬을 때 그것이 나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고민을 해서 실행했지만 그것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OPD 스튜디오 학생들한테도 자꾸 물어봐요. 너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랬어? 이제는 대답을 좀 해. 처음에는 이런단 말이지.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스토리를 얘기할 때도 어리버리해요. 그 1차 시험에 기획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획 의도는 그야말로 나는 이 만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주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만화를 스토리에 아웃라인을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자, 이 아웃라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스토리 라인이지. 거기서 이러해서 마무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게 스토리 라인인 거야.
근데 그 스토리라인에서 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잡았냐? 아, 나는 이 주제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다.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예종치는 3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지원하잖아요. 3, 400명. 그 중에 100등 안에 드는 거죠. 100등. 거기 들어야 100등이에요. 주제를 보고 파악해서 아, 저거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난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면 100등 안에 든단 말이에요. 이 100등 안에 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0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차 합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1차 합격하려면 그 기본,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럼 요거를, 그 내가 짠 스토리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묘사를 해줄 것인가. 이것을 어떤 연출로 승부를 볼 것인가. 라는 것이 돼야지만이 5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무난하게 50명 안에 들겠지만 순간의 잘못으로 50명 안에 못 들 수도 있고 우연히 어찌어찌해서 저찌저찌해서 그게 표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콘티 짠 거 보거나 1차 이제 시험 본 거 보면은 맥락 없이 잘 나올 때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이론적인 토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지 잘 나오는데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잘 나올 때는 잘 나왔네. 근데 본인은 왜 잘 나온지를 몰라.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너는 이러이러한 것에 이게 잘 된 거야라는 거. 요게 요래서 좀 안 된 거야라고 하는 거를 그 기준을 본인이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본기라고 하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가의 길을 이제 걷고 싶어서 이런 준비를 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감각적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에디슨 알죠? 과학자 에디슨 뭐 여러 가지 엇갈린 평도 있는 사람이지만 여하튼 그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 소리냐? 1% 영감. 이게 감이라는 거야. 감. 그럼 99% 노력은 뭐냐면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예술가가 감만 믿고서 껍적대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술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이 있죠. 기술이 극한으로 가면 예술이 된다. 물론 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숙련되게 할 정도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와, 예술이다. 우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능수능란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술의 경지까지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축구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뭐 너무 운동인데 그 폼이 너무나 아름답고 과정이 너무나 정말 창의적이고 해서 야, 저건 진짜 예술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 전제는 뭐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 그럼 여러분들이 만화를 만든다고 칩시다. 입시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만들고 많은 여러분이 뭐랄까 동경하는 그 인류 웹툰 작가들 그들이 이제 내 제자들 중에서도 꽤 여럿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아니 그 친구들 중에 아니야. 대부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노력을 해요. 네.
많이 치밀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많은 웹툰 작가 중에 탑이 되고 있는 거지. 예. 그럼 입시는 다른가? 입시도 똑같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종을 강조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내가 예종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단지 예종이라는 학교는 너의 노력만 가지고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라고 하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대를 가려면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잖아. 완성도 높여야 되고 어떤 그림식으로 잘 그려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런가? 근데 예종은 그게 없잖아. 수능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내신도 안 들어가요. 뭐 요강에 내신 들어간다고 써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내신도 안 들어가고 성적도 안 들어가. 그냥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만화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보는 건 오로지 나의 노력, 나의 재능이라.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재능에 대해서 자기의 재능을 실험할 생각을 안 해. 도전하지 않아. 나는 그거를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공부하기 싫은 건 이해한다는 얘기지. 음. 저는 이제 뭘 잘 못 그려. 이해한다는 얘기지. 뭐 누가 그림 잘 그리나? 아니에요. 한예종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애니과를 보는 학교 중에 그냥 그림의 테크닉으로 보면은 한 중급 정도밖에 안 돼. 보통 이제 내가 경험했을 때, 이제 이거 나는 학교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비하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냥 그거를 내가 느낀 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어, 중부지방에 있는 학교들 있죠? 거기 그 천안 근처에 많은 학교들이 몰려 있잖아. 거기 뭐 대표적으로 뭐 상명대도 있고 또 뭐 있더라? 뭐 백석대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해서 뭐 많이 있잖아. 거기에. 특히 이제 그 대전 근처 쪽에 좀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어, 상명대를 붙는 친구라면은 예종을 가볍게 붙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림 실력이면. 순천향대 잘 하잖아요. 순천향대를 붙을 친구라면 아주 예종을 가볍게 붙을 수 있지. 그림으로만 쳤을 때. 대체로 이제 반수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종종 있죠. 그 친구들이 그림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들은 다 잘 그린다니까? 과정이 없어. 뭔 과정이 없냐? 아까 얘기한 그거. 그냥 기능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 기능을 내가 예종에서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그러니까 예종에 맞춘다기보다도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스토리를 잘 못 짜는 거, 연출을 잘 못하는 거. 이것은 노력의 범주예요. 그림은 그냥 어떤 재능이라고 친다면 스토리하고 연출은 좀 머리를 되게 써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만화나 이런 쪽이라고 해서 감각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만화 쪽을 포기할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나는 너무 못 그려. 못 그리는데 내가 저렇게 못 그리는데 내가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겁을 먹는 거지. 그게 절대 아닌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림 실력으로 창작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웹툰 작가들 잘 봐봐요. 요즘에는 너무 그 정제된 그림의 웹툰 작가들이 많아서 좀 불만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각 포털에 그런 그 PD들이 걔네들이 문제지. 그냥 예쁜 그림을 그려라. 그게 좋다. 좋지.
근데 나는 좀 다른 그림들이 더 좋거든. 그것이 더 창작에 접근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보통 그 독자들도 재미있는 그림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아니, 그림이 좀 흐지면 어때? 내용이 좋은데. 만화가 그림 보는 거 그런 것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라인과 연출, 전달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예.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깨우치면 아, 한의종을 가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이 직업군,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직업군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종 시험을 열심히 보라고 하는 거지. 예종 열심히 봤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다른 다 보면 되지. 아니, 예종을 열심히 해도 다른 학교를 뭐 안 되나? 성적이 안 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네가, 응? 여러분이 다 준비를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정시 준비 적당하게 하고, 예종하고. 근데 예종을 열심히 한 학생들 치고서, 성적이 나쁜 친구들 내가 별로 본 적이 없고, 성적이 나빠도, 좋은 학교를 잘 가던데. 당연히 잘 그리고 남들과 다르니까 당연히 잘 가게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 됐을 때도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고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못 해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꼭 그걸 알고 이제 수시 시즌이 오니까 좀 예종하고 내가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음, 쉽지 않은 거예요. 수시 시험을 적게 친다라는 거 그건 쉽지 않은 거고 부모님들조차 부모님들이 문제야 사실. 야 너 몇 개 더 써야 되잖아. 어우 그거 써갖고서 참 그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봐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붙여주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느라고 하는 거거든. 잘 생각해 봐요. 붙여주려면 뭘 시험을 봐. 안 그래요? 붙여주려면 왜 시험 보냐고.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지. 근데 그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을 별 준비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져요.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어떤 학교를 수시를 보려고 해서 열심히 했어. 좋아. 나는 열심히 한 건 무조건 좋으니까. 열심히 떨어졌어.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 열심히를 학교를 다 보지 말라니까. 한두 개 보고 딱 떨어지면 정시 준비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실기에다가 수능 점수 이렇게 같이 딱 맞춰가지고 하면 그러면 좋잖아. 되도 않는 거를 그냥 원서비도 안 아깝나? 그 뭐 1박 2일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차비니 그런 거 하면은 일단 당락을 떠나서 내 기빨린다. 기빨려서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을 망친다고. 혹시 우연히, 절대 우연이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 만큼 된다. 그거 이상은 안 돼. 음. 물론, 현실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도, 어떤 요소가, 받쳐져야겠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좀 있거나, 뭐, 그래야지 뭐 되겠죠. 어.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날의 어떤 나의 컨디션 뭐 그걸 운이라고 합시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가 뭘까?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돼? 잘 되는 게 많죠.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라는 게 이제 경험치를 많이 쌓았다는 얘기니까 그 시험장에서 닥치게 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템이 많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준비도 하고 뭐 흔히 보면은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시험 본 거 다시 뭐 틀린 거 다시 고쳐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계속 문제집 풀고 틀린 건 다시 풀어보고 외우고 또 하고 그게 반복이 돼서 시험장 나오면 그거 딱 맞추지. 근데 뭐 공부했어. 책만 봤어. 문제집 하나도 안 풀었어. 문제집 풀었어. 한 권 풀었어. 그러면은 나 노력했는데 했어 노력했는데 그만큼의 노력이지. 그러면 그만큼의 성과가 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이 예술은 좀 다르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뭘 깨달아? 그림이고 이런 만화니 이런 것들 한예종은 훈련보다는 깨달음을 측정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으면은 걱정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지. 그냥 가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뭘 물어보는 건지 알고 내가 연습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랑 이제 매칭을 하면 딱 맞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고도 폭넓어지고 그리고 연출을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예정을 붙는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것 중에서 그게 이제 그 출제돼서 그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건 이제 노력의 결과지. 그 두 번째는 할 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도 붙어요. 즉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연습했던 게 나오면은 이런 친구들은 완성도가 높게 나오겠죠. 깨달음이 있는 친구는 그 친구에 비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만 퀄리티는 안 떨어지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깨달아져서 시험장 갔을 때 운이 좋으면 내가 했었던 것이 나올 것이고 운이 없으면 새로운 거 하지만 뭐 그냥 할 수 있네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거야 이거. 내가 학생들한테 그 OPD에서 이렇게 있죠? 그 정제한 17가지 주제 메시지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것이 서로 연관되는 그런 그 주제 내용 연출이란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다 이해가 되지. 이건 이렇게 풀으면 되겠구나.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요런 요소를 가미시키고 하면은 딱 떨어지겠네. 나는 이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통찰을 하게 되는 거 있어요. 왜 시중에 그런 거 있죠. 무슨 뭘 만드는 20가지 이야기 그거 다 헛소리야. 왜 헛소리냐? 그건 당연한 말만 써 있거든. 근데 한예종을 가는 거는 좀 달라요. 내가 분석하기로는. 물론 그 어떤 무슨 20가지 플롯 뭐 사람을 감동시키는 30가지 플롯 다 좋아. 다 좋은데 틀리진 않아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여기 많이 온 친구는 알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한예종은 종이를 적게 준단 말이야. 페이지 수가 적잖아요. 1차가 몇 장이에요? 뭐 한 4장 이상, 5장 이상 그런 거 있잖아. 물론 10장까지 해봤자 10장이지 뭐 3시간 동안에 그 몇 페이지를 하겠어요? 해봤자 한 5페이지지. 그리고 페이지 수가 많다고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 페이지 수가 많다고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것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할 내용이 잘 들어갔어. 그럼 문제는 없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딱 넣어야 돼. 근데 무슨 뭐 40개, 뭐 무슨 뭐 감동시키는 20개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그거를 예를 들어 1차 같은 2차 같은 경우는 두 페이지나 한 페이지에 압축해야 되잖아. 거기서는 압축하는 기술은 안 가르쳐 줘요. 사실 압축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지.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깨달음이고 통찰인 거예요. 이야기 핵심을 딱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뭐 어쩐 뭐 몇 가지 플롯 그건 그건 거고, 그거를 정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 정제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노력으로 이론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OPD에도 아주 감각적인 학생들이 있죠. 감각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생이 있고, 나는 둘 다 너무나 재밌지. 예. 감각적인 학생들은 감각이 너무 이쁘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노력이 너무 정말 기특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무조건 칭찬할 수는 없지. 왜? 감각적인 친구는 정말 시험장 가서 자기의 그 감성을 딱 건드리는 주제가 나오면은 그냥 작두를 타겠죠. 당연하지. 근데 반대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이거 뭔 뜻이지? 아,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개망이지. 그런 거예요. 반대로 노력하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꾸 정답을 찾아다녀. 아, 그래서 대략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참 재미없는 건 없겠지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겠는데,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면 훨씬 좋은 얘기가 되는데 안전한 걸 자꾸 택한다고. 그리고 자꾸 논리 구조로만 파헤치니까 거기에서 조금은 안타깝지. 이 둘이 좀 섞이면 좋은데, 그리고 결국은 이 둘은 섞여야 되는 게 맞아요. 감각만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노력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노력과 감각의 중간, 즉 이 주제가 뭐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노력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어떤 거로 이야기를 풀어야지 하는 건 감각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만 자꾸 공부를 해버리면 절대로 입시에서는 안 좋아요. 입시는 떨어뜨리는 제도라서 내가 자칫 이론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감점 요소를 할 수도 있어요. 제일 흔한 요소가 뭐냐면 스토리를 잘 짜다가 재밌게 한다고 반전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반전을 줬더니 주제가 나가네. 이런 거 있어요.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모르겠다. 잘했어. 반전도 재밌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반전을 했더니 주제가 나갔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내가 자꾸 독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독서를 자꾸 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물론 간접적인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거 없이 감각으로 하다가는 그런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종 시험을 좀 과장되게 말하면 위대한 시험이다. 1차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은 이 사람의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 어떤가, 드로잉 능력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2차 시험에서는 이 친구가 더 완성되는 느낌은 어떨까,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 정리할 수 있는 느낌은 어떤가, 뭐 이런 정도를 보는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친구 평소에 어느 정도 작업을 어떻게 해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보여주는 아주 기특한 그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를 철저하게 열심히 잘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됐구나라고 깨닫고 그 부분을 보충하면은 그럼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대학을 빨리 간다고 해봤자 실업자 빨리 되는 건데 뭐 안 그래요? 대학 졸업하면은 너, 야,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우리 작품을 연재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 굉장히 그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대학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또 정해져요. 근데 제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냥 대학 빨리 가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절대 안 하면 좋겠어. 예. 노는 거 그래봤자 한 두어 살, 두세 살까지 놀면 놀 것도 없어요. 그 뒤는 이제 차가운 현실만 있을 뿐이야. 근데 자기가 마음 먹고 준비한 것 따라서 차가운 현실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뜨거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건 내가 준비하기 나름이거든. 그 세상은 냉정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냉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지진 않지. 그 제발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아 좋아. 근데 노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노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봤자 스물 서너 살 되면은 노는 게 재미없어진다고. 정말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거의 성과가 내가 만들어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게임을 내가 클리어했을 때 그런 기분이랄까? 그런 거예요. 쉬운 게임 끝내서 가볍긴 하겠지만 별로 안 신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 꼭 좋은 대학을 가라, 한예종을 가라, 나머지는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 OPD 방송 보는 친구들은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잘 알아들었겠지만 어떤 학교를 가든지 내 나름대로의 사고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사고의 결정. 그냥 가서 놀아야지라고 하는 절대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만화가가 된다, 내가 애니메이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 속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보를 펼쳐야지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다니는 대학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참고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주진 않아요. 한예종을 포함해서. 근데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자기가 기특하지. 자기가 기특하니까 무언가를 할 때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딱 그거. 난 딱 그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고 힘든 만큼 무조건 얻어지는 게 있다는 그 믿음을 지금은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힘든데 물론 운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못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고 노력해서 내가 갖춘 능력만큼은 내가 대접을 받으니까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도 이제 시험 보고서 또 평가를 해서 토요일 날도 방송을 못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일요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점점 이제 자꾸 시간이 좀 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와서 궁금한 점 있으면 좋죠. 오늘은 질문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네.
그래, 뭐, 나름대로 할 것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내가 접자 그 얘기도 했지, 진짜. 여기 들어서 질문하는 친구 중에 제대로 하는 친구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요. 뭐, 조용하게 있어도 좋고 한데, 음, 궁금한 것들은 좀 질문하면 좋긴 하지. 근데 솔직히 그래.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뻔하고, 그래가지고, 음, 여하튼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